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는요.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 계획 관련해서 이게 좀 예상치 못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는 경제 살리려는 좋은 취지였는데 일부 병원에서 이 쿠폰을 받고 진료나 시술을 해주고 나서요. 네네. 환자가 이걸 다시 실손보험에 청구해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그런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쿠폰 깡이라고 불리는 그거군요. 네, 그렇죠. 소위 쿠폰 현금화 논란인데 이게 정책 본래 목적을 좀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소비 쿠폰이 대체 어떻게 현금처럼 쓰이는 건지, 또 관련 기관들은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자료를 보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몇몇 사례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책 설계나 집행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 건가요? 병원에서 쿠폰 내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현금이 나온다. 이런 구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항목들 있잖아요. 비급여 항목. 아, 비급여, 네. 네, 도수치료라든지 아니면 특정 주사, 영양소액 같은 거요. 이런 치료에 소비 쿠폰을 쓰는 겁니다. 아하. 일부 병원에서는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환자는 그 진료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있잖아요. 실제 쓴 의료비 돌려받는 거. 네네, 실손보험. 거기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쿠폰이 현금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쿠폰도 받고 환자도 늘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대목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정형외과나 통증약과, 한의원까지도 이렇게 홍보에 나섰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여기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문구까지 보인다고 하니 참 그러면 보험사들은 이걸 알면서도 그냥 지켜만 보는 건가요? 막을 방법은 없고요? 보험사들은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죠. 소가리를 하는 건데요. 네. 도의적으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자가 실제로 진료를 받았고 또 계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아, 계약상 어쩔 수 없다. 네. 그리고 환자가 이걸 쿠폰으로 냈는지 현금으로 냈는지 이걸 보험사가 알 방법도 지금은 없고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보험사들은 정부 쪽에서 이런 악용 사례를 좀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상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가 병원 보고 이거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할 권한은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참 답답하겠네요. 보험사 입장에선. 이게 정책의 허점 때문에 민간 기업이 좀 피해를 보는 구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금융감독원의 해석은 또 조금 다릅니다. 아, 금융당국은 또 다른가요? 네, 금감원에서는 이걸 소위 말하는 불법적인 깡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죠? 현금화 되는 건데. 왜냐하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치료라는 용역을 제공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쿠폰의 원래 목적인 소비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소비는 했다는 거군요. 노영우 보험감독국장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일단 소비 쿠폰 목적 달성한 것이고 또 보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실손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정책 취지에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은 좀 남네요. 그렇죠. 그리고 병원을 사용처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이렇게 좀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아,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다. 네, 약간 규제 공백 같은 느낌도 좀 들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소비 쿠폰은 원래 소상공인 돕고 내수 진작시키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건데 네, 그렇죠. 이렇게 실손보험을 통해서 현금화된 돈이 이게 원래 목적이랑 전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생활비로 쓴다거나? 네, 생활비나 아니면 다른 용도, 예를 들어 유흥비 같은 거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쿠폰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는 셈이 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 문제, 이걸 넘어서는 거죠. 네. 정부 정책의 효율성 문제, 또 예산 낭비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면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이런 허점을 예상 못하고 정책을 설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급한 소비 쿠폰이 일부
병원 그리고 실손보험 시스템을 통해서 현금화되면서 보험사에는 부담을 주고 또 정책의 본래 취지는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걸 불법적인 깡으로는 보지 않고 또 사용처 제한 문제는 다른 부처 소관이다 이런 입장이어서 정책의 어떤 빈틈, 규제 공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당신께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현상, 이걸 넘어서요. 그렇죠. 정부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또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 설계에 얼마나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이라도 현실에서는 이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허점이 발견되곤 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죠. 그렇다면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런 변칙적인 활용 가능성까지 과연 얼마나 예측하고 또 반영해야 할까요? 효율적인 집행과 부작용 최소화,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